네, 질의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 국정파탄의 상징, 국민 입을 틀어막고 국가 혁신 역량 R&D 생태계를 망가뜨린 R&D 예산 삭감의 진실 꼭 밝혀져야 합니다. 부총리님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앞서 노종면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부총리님 그 2024년도 R&D 예산 삭감 과정 조사 중간 보고 받으셨죠? 네, 보고 받았습니다. 네, 국가 미래를 무너뜨린 너무나 심각한 사안이었고 또 우리 국민들이 충격을 그때 상당히 크게 받으셨습니다. 그만큼 오늘 중간보고 내용을 좀 상세하게 제가 보고를 드리려고 합니다. PPT 쭉 같이 보면서 말씀 나누면 되겠습니다. 우선 간단히 흐름을 좀 브리핑해 볼게요. 2023년 6월 28일 재정전략회의에서 윤석열이 나눠먹기 시기라며 제로베이스 재검토를 지시하고 R&D 국제협력 대폭 확대를 주문했죠? 네, 간단히 답하시면 네, 됩니다. 맞습니다. 네, 이에 따라서 2023년도 29조 2천억 원이었던 R&D 예산이 2024년도는 26조 3천억 원으로 10%나 급감했습니다. 1991년 노태우 정부에서 삭감된 이후 매년 증가해왔던 예산이 33년 만에 삭감되면서 우리 R&D 생태계 정말 너무나 망가졌습니다. 오늘 저희 의원실에서 배포해드린 정책자료집에 자세히 담겨 있는데요. 2023년 정부 총지출 638조 7천억 원 중에서 이 R&D 지출액 비중이 4.6%였다가 2024년도에 4%로 급감했고 25년도 여전히 4.4%에 머물렀습니다. 다행히 이재명 정부가 내년 R&D 예산을 35.1조 원으로 19.9% 대폭 증액해서 4.8%까지 상승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과학기술, 산업혁신, 국방, 중소기업, 교육, 보건 등 핵심적인 그 전략 분야 집중된 그 선택의 효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2024년 R&D 예산 삭감에 따른 피해를 좀 살펴볼게요. 개인 기초의 연구과제와 한국연구재단이 지원하는 과제 수가 확 줄었습니다. 아까 황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요. 중기부 R&D 포기도 속출했고 이에 따른 매몰 비용만 해도 지금 700억 원 이상이라고 확인이 되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네, 결국 과학기술, 산업, 인프라 전반에 걸쳐서 위축 효과 발생했고요. 국가 혁신 역량이 후퇴한 건 맞죠? 네, 맞습니다. 예, 부총리께서는 지금 진상조사 TF 조직과 활동 기한을 확대해서라도 기재부 등 그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피해 규모 정확히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 결과를 우리 과방위뿐만 아니라 이 R&D 예산 소관하는 국회 상임위 전체에 보고하셔야 됩니다. 네, 종합감사 전까지 구체적인 추진 계획 마련해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중간 버전에 대해서는 그 위원님들께 이제 공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종감 전에 최종 보고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이제 조금 상세히 보겠습니다. 제한적이지만 이번에 그 중간보고 진상조사 TF가 정리한 내용을 분석해 본 결과 확인된 핵심적인 주요 사실이 3가지 정도로 보입니다. 첫 번째, R&D 예산 삭감의 출발점이 2022년 11월 과학기술계 원로 간담회 정도가 아니라 2023년 4월 한미 정상회담이었다는 점. 그리고 둘째, 최상목 경제수석이 요구한 10조 원 졸속 조정은 결국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라는 점. 셋째, 10조 원 졸속 조정에 이어서 막판 졸속 증액으로 들어온 보스턴 코리아 사업도 지금 엉터리로 추진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거 하나하나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R&D 예산 삭감 출발점이 아까 그 4월 한미 정상회담이라는 점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화면을 보시면 R&D 예산 삭감의 원인이 2022년도 11월에 있었던 과학기술계 원로간담회라고 적시를 하고 있지만 당시 참석자가 R&D 나눠먹기 언급을 했고 윤 대통령이 이러이러한 기술 개발의 새로운 시스템 만들어야 한다. 신설대 우주항공청처럼 해야 된다. 이런 표현을 했다고 해도 당시까지는 R&D 개선 방안에 대해서 대통령실의 어떤 후속 조치 이행 점검을 한다거나 또는 R&D 국제협력 우리가 많이 문제 삼고 있는 그런 내용이 전혀 지금 언급되고 있지 않습니다. 즉 그 원로 회의 이후부터 약 5개월 가량은 이거 문제 있다고 하니 개선해라 이렇게 선언 정도로 지시를 한 것이고 어떻게 하겠다 돈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삭감해라 이런 식의 구체적인 얘기는 전혀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해가 바뀌고 몇 개월 한참 지나서 2023년도 5월 국무회의에서 R&D 나눠먹기가 다시 지적이 됐습니다. 당시 국무회의 회의록을 보면 한미기술동맹이라는 새롭고 구체적인 얘기가 지금 등장합니다. 이 국무회의 직전에 국가적 큰 이벤트 있었죠. 부총리 뭔지 아시겠습니까? 네, 바로 4월 26일에 있었던 한미 정상회담입니다. 아메리칸 파이 노래로 기억되고 있죠. 윤 대통령은 미국 순방 당시에 MIT 디지털 바이오 석학과의 대화에도 참석하고 하버드 대학 케네디 스쿨에서 연설도 했습니다. 4월 미국 정상 순방 직후 5월 국무회의에서 한미 기술동맹 발언이 나왔고 또 6월 재정전략회의에서 R&D 국제협력 대폭 확대 지시가 등장하고 이따 또 살펴보겠지만 그 8월 초에 막판 졸속 증액 과정에서 미국 교류 사업 관련한 복지부 예산이 대폭 증액된 이 전체적인 과정을 볼 때 실질적인 이 R&D 예산 삭감 출발점 결국 4월 한미 정상회담, 미국 정상 순방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네, 그 4월 미국 순방 이후에 글로벌 R&D에 대한 어떤 필요성에 대해서 강조가 됐고 관련된 예산 규모에 대한 예산 그 확보에 대한 어떤 논의들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윤 대통령이 미국 순방 후에 이 한미 기술 동맹과 R&D 국제협력 대폭 확대를 전면적으로 지시했는데 복지부 소관 예산이 아주 제대로 좀 증액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미 정상적으로 심의 과정을 거쳤던 R&D 예산 조정안을 뒤집어서 대폭적으로 삭감시키고 막판에 이 졸속적으로 4조 원을 증액하면서 복지부 예산을 콕 집어서 1조 원 이상 증액하라고 지정을 한 것입니다. 왜라고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부총리님이 이 과정, 즉 미국 순방부터 해서 예산이 대폭 갑자기 삭감되고 복지부 예산 증액되는 이 전반적인 과정과 그 이유에 대해서 정말 한 점 의혹 없이 낱낱이 파헤치시고 국민들께 보고해 주시기. 네, 의원님 말씀 참고하고 저희가 준비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대통령이 국정자원 관련 화재 사태 관련해서 마치 아무 일도 안 하는 것처럼 자꾸 왜곡하거나 대책 마련해야 한다 하시는데 부총리 질문드립니다. 대통령 귀국 직후부터 국정자원 관련 화재 상황 수시로 보고받고 즉각 대응 지시 내렸죠. 당일 밤부터 국무위원들에게 지시를 내리셨습니다. 예, 28일에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대책회의를 직접 주재 대응책 논의했고 대통령 지시사항 관리 시스템을 통해 관련 지시 모두 다 전달된 거 맞죠? 네, 맞습니다. 네, 과기부 역시 그 지시에 맞춰서 현재까지 열심히 복구 작업을 이어가고 있죠. 밤샘 작업을 통해서 지금 복구 작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예, 부총리님도 28일 회의 참석하신 거 맞죠? 28회에 참석했습니다. 네, 오늘 국정감사에서는 지금 AI뿐만 아니라 우리 R&D 통신 등등 국민상과 직결된 다양한 현안들이 논의되는 정책의 장이 되어야 합니다. 정쟁 아닌 실질적인 대책 논의 제발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전에 그 한미 정상회담을 기점으로 해서 윤 정부 R&D 대폭 삭감과 복지부 증액이 이루어졌다는 사실 한번 확인했습니다. 오후에는 두 번째로 최상목 경제수석 10조 원 졸속 조정하라고 한 것, 그리고 이것이 결국 윤석열 대통령 지시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 좀 보겠습니다. 앞서도 얘기 나오긴 했는데요. 예, 그 앞서 본 대로 미국 순방 직후에 열린 5월 국무회의 이후에 혁신본부 대통령실 모두 R&D 시스템 개선에 착수했습니다. 전년 대비 2% 증가한 2조 4천억 원 규모의 주요 R&D 예산 배분 조정안이 마련되었는데 부총리님 이때까지는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절차에 맞게 논의된 거 보고 받으셨죠? 네, 보고 받았습니다. 네, 이때까지만 해도 이 R&D 예산 삭감보다는 내부의 그 분배 방식에 초점이 맞춰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윤 대통령이 6월 28일 재정전략회의에서 R&D 예산 전면 재검토를 지시합니다. 우선 그 과학기술기본법 아까도 언급했는데요. 제12조의 이 5항 따르면 과기부가 예산 요구서를 기재부에 6월 30일까지 제출해야 하는 거 맞죠? 부총리님. 네, 맞습니다. 6월 30일까지 제출해야 예, 그런데 이 제출 바로 이틀을 앞두고서 윤 대통령의 전면 재검토를 지시한 것입니다. 결국 부랴부랴 전면 재검토해서 법정 기한이 무려 2달이나 지난 8월 22일에야 기재부에 통보했다는 것입니다. 윤 대통령이 결국 법률도 위반하게 만든 것이죠? 네, 맞습니다.
예, R&D 예산 심의 기간을 이틀 앞두고서 막무가내로 이렇게 윤석열의 엉터리 지시로 당시 장관이 법을 위반하게 되었는데요. 지금까지 이 사태에 관해서 누구 한 명 사과하고 책임진 것 있나요? 지금 관련해서 그래서 그 예산 삭감 관련된 TF 조사를 통해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꼼꼼하게 좀 살펴봐 주시고요. 국가 혁신 역량을 확보를 해야 되고, 근데 그 과정을 위해서 매우 전략적이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예산 심사를 이렇게 날림으로 파탄을 낸 것입니다. 윤석열이 이런 위법한 지시에 따라서 일주일 뒤에 7월 6일이죠. 최상목 경제수석이 10조 원으로 삭감을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이번 진상조사 통해서 이거 새롭게 밝혀진 사실인데요. 31조 원 하다 R&D 예산이 갑자기 10조 원으로 68%나 삭감 조정하라는 요구가 있었다는 것인데 이게 말이 되나요? 부총리님? 말이 안 됩니다. 예, 결국 지금까지 검토한 바에 따를 때 이거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지시한 것으로 보이죠? 대답하십시오. 네, 일단 경제수석의 어떤 지시에 따라서 진행이 되었는데 대통령실에 보고가 되었을 것으로 봅니다. 네, 이에 대한 책임도 엄중히 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전 부처 이 지시에 따라서 졸속 삭감 예산안 마련에 부랴부랴 들어갔습니다. 한마디로 멘붕에 왔겠죠. 이런 말도 안 되는 삭감안 누가 쉽게 받아들이겠습니다.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래서 과기부 혁신본부장이 7월 18일, 19일에 걸쳐서 R&D 예산 삭감에 따른 문제점을 포함해서 10조 원안 그리고 증액한 대안 그리고 그 안에 따른 추가 검토사항 모두 다 포함해서 보고를 하게 됩니다. 이 보고사항 참 중요한데요. 이 혁신본부장이 올린 검토사항 내용을 좀 보면 당시 과기부에서도 대통령실 지시가 얼마나 얼토당토 않았다고 보았는지 명백하게 알 수 있습니다. 우선 검토사항 1번을 보면요. 재정 전환은 법 개정이 필요하다. 국제 기준과 불일치 소지가 존재한다고 지적하고 있고요. 검토사항 2번 보면 예산 대폭 삭감이 연구개발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우려하면서 이런 말 합니다. 중견 연구자 지원 제외로 젊은 연구자가 리더 성장할 수 있는 사다리 상실 위험, 산학연 공동 활용을 위한 연구자 인프라 구조화 지원도 누락되었다. 이런 식으로 쭉 지금 그 문제점을 지적을 합니다. 이에 따라서 생태계가 파괴되고 중소기업 피해 있고 매몰 비용 발생 등 문제점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몰아붙이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제발 제고해달라고 읍소를 하는 그런 과정이 생생하게 나오고 있는데요. 추가 내용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우선 오대현 국장님 잠시 좀 대기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 아까 R&D 예산 삭감 제고해달라는 그 과기부의 읍소가 담긴 추가 검토 필요사항을 보다가 중단이 되었었는데요. 국민께 오늘 소상히 보고를 하는 기회라서 계속 집요하게 좀 감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까 그 우려 내용 중에 계속 좀 볼게요. 48개 출연 직할 연구기관 중 10개의 기관의 연구비만 포함이 되어서 나머지 연구기관의 기관 고유 업무 수행 및 연구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 공공 R&D는 국민 안전 보장이라는 국가의 본질적 역할 수행을 위한 필수 투자 영역. 그런데 이를 중단할 시 선진국 지위에 걸맞은 대국민 서비스 제공 난관이 발생한다. 중소기업 R&D 관련 예산을 대폭 미반영 시에는 중소기업에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친다. 계속 사업을 일시에 폐지할 경우 매몰 비용 발생과 사업 및 계속과제 중단에 따른 법적 문제까지 발생이 우려된다. 이렇게 조목조목 아주 그 문제점들을 명시를 하고 있어요. 맞죠, 장관님? 네, 부총리님? 맞습니다. 예. 네. 예, 이런 그 어마어마한 문제점을 생각지도 않고 다짜고짜 70% 가량의 예산을 삭감하는 지시를 내린 윤 대통령. 애초에 국정 운영에 필요한 올바른 판단 능력 없었다고 저는 보이는데 부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사실 이건 과학기술의 어떤 폭력을 가했다라고 비교할 만큼의 좀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결국 7월 20일 대통령실은 당초 준비하던 예산안에서 상당히 삭감된 금액으로 혁신본부에 통보합니다. 그리고 이어진 조정 과정 아실 것 같은데요. 정말 말 그대로 봉송학당이었습니다. 7월 25일 장관은 대통령실에서 정해준 R&D 예산 규모로 대통령에게 보고하면서도 연구 공백 방지 등을 위해서 4조 원을 추가로 필요하다고 주장도 했었어요. 하지만 윤 대통령 아까도 말씀 나왔는데요.
개혁에 대한 저항이라며 경로했다고 했죠? 맞죠? 네, 맞습니다. 이게 경로할 일입니까? 예, 우대현 참고인. 처음에 국장님께서 요청한 학생 인건비, 인프라 운영비 등 1조 1천억 원 증액에 대해서 검토를 허용하고 증액이 실제 되었죠. 증액이 되었죠. 처음에는. 예, 그거를 추가 검토해서 보고하라. 예, 그렇게 처음에 예, 지시를 받았습니다. 네, 그런데 그날 당일 저녁에 장관이 여러 우려와 증액 건의를 담아서 또 장문의 문자를 보냈지만 수용되지 않았고 다음 날에는 1조 1천억 원 그 말씀하신 그 증액도 철회되었다는 통보 받았었죠. 예, 그렇게 얘기 들었습니다. 예, 대체 무슨 이유였는지 혹시 아시나요? 뭐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장관님께서 문자를 보내셨고 그거에 대해서 반응이 안 좋아서 어제 이제 회의 때 그 추가 검토하라고 했던 게 이제 무산됐다. 그렇게만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그런데 다시 갑자기 7월 31일 그 며칠 전에 개혁에 대한 저항이다 그러면서 경로를 했던 그 내용은 어디 가고 장관이 요청했던 4조 원이 갑자기 증액되었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 단 며칠 만에 오락가락 졸속 감액의 졸속 증액까지 된 것이죠. 네, 그마저 증액된 이 4조 원 성격은 영구 공백 방지 같이 장관이 요청했던 것과는 매우 달랐습니다. 부총리님 한마디로 엉망진창 졸속 심사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예, 국장님 들어가시고요. 그 이후에 8월 초 막판 재원 배분 조정과 졸속 증액 이루어지는데 이게 정말로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사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 종감 때도 필요하면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텐데요. 우선 그 7월 말에 증액된 프로그램형 사업 3조 1천억 원에 대해서 경제수석실은 신속한 투자가 가능한 신규 과제로 편성할 것을 요구했고 혁신본부는 신규 과제 대폭 확대했습니다. 그리고 복지부, 질병청, 식약처에 1조 원 이상으로 재조정하라는 경제수석실 요청도 있었는데 이것도 갑자기 모두 다 증액했습니다. 부총리님, 왜 이렇게 갑자기 증액되고 복지부로 1조 원 이상 가야 했는지 이유 아시나요? 짧게 답해 주십시오. 확인해 주시고요. 네네. 이 국민적 의혹에 대해서 부총리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진상을 밝히셔야겠죠. 예, 저는 필요하다면 감사원, 감사, 특검 등 다른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보는데요. 이 방안들 검토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졸속 증액이 담긴 그 보스턴 코리아 앞서도 말씀드렸는데 종감 때 좀 살펴볼 텐데요. 우선 이 보스턴 코리아에 대한 특정 평가와 함께 막판에 4조 원 졸속 증액으로 복지부에 들어온 그 신규 사업들 아까 말씀드렸던 요 내용에 있어도 샅샅이 조사할 계획 좀 세워서 같이 종감 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종감 전에 예산 삭감 TF 관련된 최종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